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멘토 같은 그림책을 2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책을 읽으시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멘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을 멘토로 맞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권의 그림책 작가는 똑같은 분이세요. 이세 히데코라고 하는 분이 그림과 글을 그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 릴리에르 아저씨와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 이 2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의 릴리에르 아저씨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에르라고 하는 것은 책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예술 재봉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릴리에르라고 하는 그 직업의 분들은 어떤 낡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장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과 한 소녀의 만남을 그린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릴리에르라고 하는 직업의 세계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이렇게 겉표지가 있고 또 속에 이렇게 그림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림책 이렇게 겉표지가 있는 그림책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겉과 속의 그림을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그림책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의 겉표지를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이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 끝으로 아이가 뛰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이 그림책의 그림은 요 릴리에르 아저씨 이 장인의 손 모양이 이렇게 그 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인의 그 릴리에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의 어떤 손모습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인 소피라고 하는 아이는 식물 도감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식물 도감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 도감을 고치기 위해서 릴리에르 아저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앞부분은 이 소피, 왼쪽으로는 여기는 소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는 아저씨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릴리에르 아저씨가 직장에 가는 길, 그 다음에 소피가 책을 고치러 가는 길, 이렇게 둘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멋진 파리 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파리 거리에 아침이 찾아왔어요.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한번 릴리에르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쪽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계시네요. 소피는 어디 있나요? 소피도 나무에 뭔가 물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피와 릴리에르 아저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피의 식물 도감이 모두 망가져서 낙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떡하지 내 도감이, 그러면서 낱장이 다 이렇게 흩어졌네요.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는 소피의 모습, 오른쪽에는 릴리에르 아저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릴리에르 아저씨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출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은 소피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릴리에르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망가지 책은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 이 릴리에르가 있다는 거를 아직까지 소피는 모르나 봐요. 그래서 지금 책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피가 먼저 서점에 들렸어요. 책방에는 새로 나온 식물 도감이 잘
잔뜩 있었어요. 그렇지만 난 내 책을 고치고 싶어. 그렇죠. 손때가 묻고 정이 간 책이니까 자기 책을 또 새 걸로 바꾼다고 해서 거기다 정이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책을 좀 고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네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그 르리에르 아저씨가 그 우체국으로 들어가고 계시네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그 길거리에서 뭔가 잡지나 이런 엽서 같은 거를 파시는 분이 소피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렇게 중요한 책이면 르리에르를 찾아가 보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피는 르리에르가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고 자기 책을 고치기 위해서 르리에르 아저씨를 만나러 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카페가 있고 르리에르 아저씨가 그 친구분인지 아니면 지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장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저기에서 그 르리에르 아저씨가 걸어가고 계시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소피가 식물 도감을 들고 있습니다. 르리에르가 뭐지? 책 의사 선생님 같은 사람인가? 예, 맞습니다. 르리에르는 책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데 르리에르 아저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르리에르 아저씨를 찾으려고 이제 가고 있네요. 소피가. 그래서 결국은 르리에르 아저씨를 소피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자신의 책을 보여주면서 아저씨에게 그 식물 도감이 모두 망가진 것을 보여드려요. 그랬더니 아저씨께서는 정말로 이거 오래 본 책인가 보다. 책이 일이 되도록 많이도 봤구나. 좋아, 어떻게든 해보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전 나무가 좋아요. 이 책엔 나무에 대한 건 뭐든 다 나와 있어요. 소피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르리에르 아저씨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먼저 책을 낱낱이 뜯어내자꾸나. 다시 꿰매려면 그래야 하거든. 르리에르라는 말에는 다시 묶는다는 뜻도 있단다. 아저씨 아카시아 나무 좋아해요? 또다시 그 책에서 나무로 화제를 돌리네요. 이 표지는 제 몫을 다 한 것 같으니 새로 만들자꾸나. 표지는 아무래도 바꿔야 되나 보네요. 아카시아 꿀은요 참 향긋해요. 예, 소피는 계속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책이 어느 정도 이제 묶여서 풀칠을 하고 말리는 거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아저씨, 제 아카시아 그림이 있는 페이지 빠뜨리셨어요. 그래 버리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아저씨가 책을 이렇게 재본하시면서 아카시아 나무가 그려져 있는 페이지는 이렇게 빼놓으셨나요? 어디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책등을 망치도 두드려서 둥글려 주는 거야. 그래야 책이 잘 넘어가거든. 아이쿠 얘야, 그건 돌리지 마라. 하마터면 내 손이 낄 뻔했구나. 예, 소피가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르리에르 아저씨가 책을 그 표지를 이렇게 그 덧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 장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판지에 실과 노끈이 들어갈 구멍을 뚫고 그 다음 노끈을 훑어서 바짝 당겨가지고 끝을 아주 뾰족하게 한 다음에 구멍에 직접 손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꾸미시네요. 노끈이 이제 어느 정도 묶여졌으면 노끈을 이제 짧게 자른 다음에 노끈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드시래요. 그 다음에 노끈 판지 안쪽에 이렇게 풀을 붙여서 이제 책을 이렇게 완성을 하시네요. 그리고 면지도 이제 붙여야지 요 아까 노끈의 모습이 감춰지겠죠. 그리고 나서 책등에 세양사라고 하는 그물코가 촘촘한 천을 붙인다고 하네요. 그 위에 종이를 2번 더 붙이고 하루 동안 눌러서 말린대요. 그 다음 양가죽이나 천으로 표지를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이 모습을 보니까 책등에 세양사라고 하는 거, 옛날 책에는 다 이렇게 그 그물로 되어 있는 천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요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였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소피와 아저씨께서 그
책을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풀이 마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바깥으로 나오셔서 이제 둘이 같이 도시락을 먹게 된 곳이 바로 이렇게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서 둘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르리에르란 아주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름다운 형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책을 이렇게 보수하고 꾸미는 일을 하는 예술 재본사를 말하는데요. 아까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 보여드린 것처럼 책을 정말 손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만드시네요. 아까 그 아저씨와 소피의 대화에서도 보셨지만 아저씨는 책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고 소피에는 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소통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뚝뚝한 아저씨가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특히 또 소피가 좋아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표지에 붙여서 그 소피만의 식물 도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피는 자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맨 뒤에는 소피가 자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피는 그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식물 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봤겠죠. 식물 도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성장한 소피의 모습이 보입니다. 소피는 아저씨가 만들어준 책을 보면서 자라서 식물학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저씨가 만들어준 식물 도감은 뜯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소피의 옆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나의 꿈을 지지해주고 내 옆에서 멘토같이 나를 항상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르리에르 아저씨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30년 넘게 식물원에서 식물을 연구한 식물학자하고 자연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가꾸어야 할지 모르는 그 소녀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까 르리에르 아저씨의 소피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에도 소피가 나옵니다. 소피가 성장해서 식물 연구원이 됐잖아요. 바로 이 30년을 넘게 식물원에서 식물을 연구하고 있는 이 식물학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조수가 있어요. 그 조수가 바로 소피입니다. 그래서 르리에르 아저씨는 1탄이라고 하면 여기는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르리에르 아저씨에도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에도 여기 지금 기대어 있는 이 나무가 400년이 된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를 북돋워 주는지, 그리고 멘토와 멘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책을 보시면 그 식물학자, 식물연구원인 분이 출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식물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뿌리도 이 공기를 마시려고 땅 위로 나온다. 예, 나무의 뿌리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네요. 이 공기를 마시려고 땅 위로 올라오는 건가 봐요. 이 초록 동굴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오솔길이다. 그림으로 보는 것만 해도 너무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이가 나무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저씨를 보고 나서 굉장히 황급하게 도망을 가네요. 못 보던 아이군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의 연구실은 30년 넘게 책을 읽고 세상의 나무와 사람들의 관계를 연구해 온 곳. 나는 지금도 이곳을 여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는, 주인공 아이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도 좋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를 누가 물을 주고 누가 키워주고 가꿔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주 어린 싹이었던 나무는 사실 그 나무를 품고 있는 사람이 가꾸기에는 좀 버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조금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너무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속에도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그 나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 나무마다 다 키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키워야지 훨씬 더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아이가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공원을 뭔가 정리하시는 정원사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꼬마야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아이와 마주치시네요. 또 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빨리 나가야지,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계속 하지 마라만 이야기를 하시네요. 또 물고기를 들여다보고 있을 뿐인데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 물고기 잡지도 않았는데 물고기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여기 보시면 너도 의아리꽃을 좋아하는구나, 그 아이의 장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주는 사람도 있네요.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리고 어느 날인가 밖에 또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아이가 꽃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 뽑혀 있었단 말이에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지만, 이 정원을 가꾸시는 분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이의 팔을 잡아 끌고 있으시네요. 예. 이때 이 아저씨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나무, 그 해바라기에 대해서 아이에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 해바라기 꽃을 선물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무 밑에서 아이에게 이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해바라기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소피가 나옵니다. 소피가 이 아이에게 말을 해요. 소피, 해바라기 씨앗이 어디에 있지? 하고 아저씨가 물어보는데, 이 소피는 아이에게 너 식물도감 좋아하니 식물도감 보여줄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식물도감 뭔지 아시죠? 릴리에르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그런 식물도감입니다. 그래서 식물도감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소피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 식물도감이 계속 소피에게는 큰 그 보물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해바라기 씨앗을 키우게 됐고, 그 다음에 식물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 다음에 식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저씨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식물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릴리에르 아저씨나 아니면은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을 보시면 마음속에 다 나무 한 그루씩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나무를 키울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헬렌 켈러에게도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김연아에게도, 김연아를 키운 엄마와 그 다음
오셔라고 하는 코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링컨에게도 허준에게도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허준의 멘토이신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몸을 해부해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나의 몸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하루에 한 번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글쓰기가 노래 가사 쓰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노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LP판이 있는데 LP판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 정도 됐던 LP판이 제가 어렸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그 LP판이 있어요. 그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뭔가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더 듣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술과 관련된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릴리에르 아저씨도 그 소피에게는 큰 지지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작가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멘토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인연들을 굉장히 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강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을 만날 때는 이 아이들이 나랑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나를 만남으로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변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청소년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재미있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자기소개서 쓰기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게 모든 활동은 할 수 없고 개인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소개서 쓰는 것을 하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미래 순간포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탤런트 영화배우를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남학생이었는데 키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정말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영화배우가 되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가 된 그 상황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학생이 그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너무도 좋았다고 자기가 정말 성공해서 훌륭한 영화배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소감을 쓰는데 그 소감에 내가 이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 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도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내가 잘했구나, 잘하고 있구나, 아이의 그 몸속에 있는 자그마한 묘목에 조그마한 몇 방울의 물이라도 내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신 분들도 내가 아이에게 어떤 멘토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멘토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나에게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멘토들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멘티가 되어가지고 멘토를 받았다면
내가 멘티였었던 내가 다시 또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멘토를 생각하게 하고 나도 멘토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림책인 나의 르류에르 아저씨와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 오늘은 2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